하지만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두 형제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어리석고 게으른 데다 노름에 빠진 형은 여기저기에 빚을 많이 져서 그 빚을 갚으려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논밭을 하나둘 팔아먹고 살았지요. 반면 동생은 부지런하고 수완이 좋아 형이 논밭을 팔아먹을 때마다 논밭을 다시 사서 형에게 주었지요. 그렇게 형이 팔면 동생이 다시 사들이기가 반복되다 보니 동생의 마음이 어쨌겠습니까? 더구나 동생에게는 딸린 식구도 여럿 있었지요. 하루는 동생의 부인이 한탄하듯 말했지요. 여보, 이렇게 열심히 일해 형님만 도와주면 뭐합니까? 늘상 당신이 형님을 도와주니 형님이 당신만 믿고 저리 일도 안 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도 커가는데 참말로 걱정이네요. 그래도 어찌하겠소.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남은 혈육이라고는 형님 한 분뿐인데 내 조금 고생스럽긴 해도 형을 어찌 외면할 수 있겠소? 불평하는 아내에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동생도 걱정이 많았지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이들은 커가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형을 챙기다 보니 힘에 부쳤습니다. 그날 저녁 거나하게 술이 취한 형이 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분명 오늘도 투전판에서 돈을 잃고 속이 상해 술을 진탕 먹고 들어오는 것이었죠. 안 그래도 낮에 부인의 투정이 신경 쓰였던 동생이 형을 보니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못 참겠어 형에게 볼멘 소리를 했지요. 형님 오늘도 투전판에서 돈을 잃으시고 이리 취해 오신 것입니까? 또 얼마나 돈을 잃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는 더 이상 형님 뒤치다꺼리 하기에 힘이 부칩니다. 자꾸 이러시면 저도 따로 살림을 내어 나가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동생의 짜증 섞인 소리에 화가 나 형이 말했지요. 무엇이라고 내가 지금 형한테 뭐라고 짓거리는 게냐? 그래 어디 한번 내 식구들을 이끌고 나가 살아보려무나. 집도 절도 없이 어디서 머슴질이나 하고 살면 되겠구나. 에이 배은 망덕한 놈 같으니라고. 배은망덕이라니요. 동생은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태껏 게으르고 노름에 빠진 형의 뒤치다꺼리 하느라 제 식솔들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동생은 그 소리에 기가 차고 화가 나 다음날 아침 식구들을 이끌고 집을 나왔습니다. 수중에 가진 돈이라고는 집 한 칸 마련할 돈도 되질 않았지요. 집을 나선 동생 가족은 정처 없이 떠돌다 어느 고을의 대궐 같은 기와집 앞에 이르렀습니다. 뒤에는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에는 강물이 유유히 흐르는 명당이었지만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10여 년 전 이 집에 홀로 살던 영감이 죽고 난 뒤 이사 오는 사람들마다 모두 죽어나가 그 이후로는 아무도 살지 않는 흉가라고 했지요. 동생네 식구들은 당장 오갈 데가 없으니 흉가라도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 수소문해 보니 이웃 마을의 옛 주인의 팔촌 친척이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를 찾아가서 그 집을 사겠다고 했지요. 가진 돈은 적지만 돈을 더 원하시면 열심히 일해 다음 해에 갚도록 하겠으니 이 집을 제게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들어가면 반드시 죽어서 나오는 집에 들어가 살겠다니 이해가 안 되는구려.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면 그냥 들어가 살 것이지. 그 집을 사서 뭘 하려 하오? 비록 흉가라고 해도 돈을 내지 않고 그렇게 큰 집을 가진다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지요. 동생은 고집을 피워 결국 가진 돈을 모두 주고 그 집을 사고 집 문서도 만들어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흉가라니 걱정은 됐는지 일단 가족들은 다른 곳에서 머무르게 하고 혼자만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하나를 깨끗이 청소한 뒤 밤에 불을 밝히고 앉아 있는데 마당 쪽에서 신발 끄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뒤 누군가 방문을 열고 얼굴을 쑥 들이밀어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동생은 순간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앉아 있었죠. 마당에는 키가 큰 귀신과 작은 귀신이 서 있었습니다. 큰 귀신이 작은 귀신에게 물었죠. 방 안에 사람이 있더냐? 네, 이제서야 주인이 왔습니다. 그거 참 잘 됐다. 조금 뒤 큰 귀신이 방문을 열고는 한참 동안 동생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머리에는 관을 쓰고 있었지요. 귀신과 눈이 마주친 동생은 일어나 인사를 하고 말했습니다. 깊은 밤에 어떻게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나 일단 방 안으로 드시지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오. 동생은 이 집 사람들을 죽인 게 이 귀신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집주인 가족을 죽였군요. 그렇다면 당신은 흉악한 귀신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맞소.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들을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오. 나는 원래 이 집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을에 역병이 돌아 식구들을 모두 잃었지요. 그래 생전에 아주 귀중한 물건을 이 집에 숨겨두었는데 그걸 찾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때까지 이곳을 떠날 수 없었지요. 그래서 밤마다 새로 이사온 주인을 찾아가 그 물건을 주려는 뜻을 전하고자 했는데 새로 이사온 주인들은 겁이 많아 나를 보자마자 숨이 막혀 죽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 나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근데 당신은 나를 보고도 놀라지 않으니 당신이야말로 그 보물의 주인이 될 만합니다. 보물을 전해줄 사람을 만났으니 나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겠소. 이 집의 세 번째 기둥 주춧돌 아래에 큰 단지가 묻혀 있는데 거기에 은이 가득하다오. 그걸 드릴 테니 꺼내어 쓰시오. 큰 귀신은 작은 귀신을 향해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작은 단지도 드려라. 그러자 작은 귀신이 다른 주춧돌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두 귀신이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말했죠. 우리는 이제 떠나오. 부디 당신은 이 좋은 집을 잘 지키며 오래도록 큰 복을 누리시오. 아침이 되자 동생은 아내와 자식들을 불러왔죠. 그리고 좋은 날을 받아 목욕 재개하고 제사를 올린 뒤 큰 귀신이 말한 주춧돌 아래를 파보았습니다. 한참을 파보니 과연 큰 단지가 나왔고 그 속에는 은이 가득했습니다. 곧이어 작은 귀신이 말한 기둥 주춧돌 아래를 파보니 작은 단지가 나왔는데 금이 가득했지요. 동생은 그 금과 은으로 수십 리 안에 있는 기름진 논밭을 사들여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동생은 원래부터 농사짓는 솜씨가 좋은 데다 부지런하고 검소하니 어느새 그 고을 최고 갑부가 되었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10년 뒤 동생은 형이 생각났죠. 매정하게 구는 형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나온 것이 늘 미안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동생은 형을 찾아갔습니다. 형의 안부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형의 집 앞대문에서 문을 두드렸죠. 계시오? 아무도 안 계시오? 니시오.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은 형이 아니었습니다. 형은 이미 노름빚에 가산을 탕진하고 집도 절도 없이 이웃마을 최진선의 집에서 머슴살이로 목숨을 연명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소식인가요? 그래 그 길로 동생은 형이 머슴살이를 한다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보니 웬 백발 노인이 뙤약볕 아래에서 밭일을 하고 있는 게 보였지요. 백발 노인은 얼굴은 새까맣게 그을리고 밭일을 하느라 온몸에 흙이 묻어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고을에 최진사 댁이 있다는데 혹시 아시오? 백발 노인이 물끄러미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생도 가만히 노인을 바라보았지요. 그렇게 둘이 서서 가만 보니 형이고 동생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백발 노인이 돼버린 형을 본 동생은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 형을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지요. 형도 고개를 숙인 채 울었습니다. 둘은 서로 반갑고 미안한 마음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 형님을 버려둔 채 10년이 흘렀군요. 아니다, 동생아. 그렇게 너와 내 가족들을 떠나보낸 일이 참으로 미안해. 내 일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니 미안해 말거라. 형님, 이렇게 살아계신 것만이라도 고맙습니다. 저는 그동안 재산을 많이 모아도 넓은 땅을 마련해 놓았지요. 형님과 제가 함께 그 땅을 경작하면서 조상 제사를 잘 모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날로 형을 모시고 간 동생은 형과 함께 기름진 논밭을 가꾸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합니다. 한부모 아래 태어난 자식인데 일이 다를 수 있나요? 그렇게 서로 다르니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는 말에 서운하고 또 멀어지고 하는 게 아닐까요? 멀어진 서로를 용서하는 데는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한가 봅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기 전에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면 멀어질 일도 없지 않을까요?